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또비디아, 또이닉스, 또미 반도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장 안 되죠. 뭐 종목 안 되죠. 이러니까. 근데 이제 나는 뭐 미국 주식 뭐 사가지고 뭐 또비디아 뭐 사시면 뭐 또 이런 걸로 누리셨겠지만 아 나는 미국 주식은 아직은 좀 뭐 모르고 뭐 이러니까 아직은 아니야 싶은 분들은 결국엔 여기에 연동해서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쏠리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요 이제 새 종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뭐 슈퍼스타 K나 뭐 싱어게인 뭐 이런 느낌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가. 왜 처음에 AI가 이제 그 화두가 돼서 이제 반도체 쪽이 움직였을 때는 HBM3뿐만이 아니라 뭐 CXL이니 하는 각종 어떤 반도체 하드웨어들이 같이 움직였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CXL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 뭐 HBM3, 뭐 온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또 압축이 됐다가 급기야 지금은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HBM3만 이제 살아남은 요런 이제 상황이니까 마치 그냥 경연대회에서 그냥 CXL 탈락시키고 뭐 탈락시키고 이제 HBM3만 딱 남은 딱 그냥 요런 이제 모습으로 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쏠리고 이제 쏠림이 이제 더 심화되다 보면 그러면 사실 이건 이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종착역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또라는 표현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또차전지, 또코프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이제 그 이제 표현이 여기에도 이제 붙었다라는 건데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5년 동안 30배가 올랐는데 최근 1년 동안에도 4배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제 1년 동안 2배가 조금 넘게 올랐고요. 한미반도체도 더 늘려보면 15배 정도 올랐어요. 1년 6개월 정도로 보게 되면. 근데 한 1년만 잘라서 보면은 한 8배 정도가 올라 있다 이거죠. 물론 이제 이 주식이 뭐 지금부터 빠진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간밤에 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요 녀석들도 오늘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오늘만 놓고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가 1년 동안 8배가 올랐는데 여기서 앞으로 1년 동안 8배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른 만큼 더 오를 수 있을까? 이것은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들 녀석에게 앞으로 지금만큼의 기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극단의 이런 수급 쏠림은 어느 순간 또 반작용을 좀 이제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시장의 중심축에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이전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약간 좀 기대 수익을 좀 낮춰서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꺾이면은요, 시장은 또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 건데,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녀석들의 시세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멈추는 시점, 아니면 조정받는 시점에 얘들이 시장을 끌고 내려가게 되면 더 피곤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때 얘들이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새롭게 무언가가 이제 부각된다고 하면 시장은 또 판이 새로 짜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건 2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녀석들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시장을 끌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에 해줄 것이냐 그 2가지 시나리오를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삼성전자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얼마 전에 물론 이제 그 HBM3를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한다는 걸로 주가가 한번 튄 적이 있었지만은 그걸 다 반납한 자리에서 통과를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시점, 그 이슈가 나왔던 시점에서는 사실 HBM3로 오른 것들을 다 반납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를 맞으니까 다소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저는 사실 삼성전자는 사실 단기적으로 볼 주식은 분명히 아니죠. 왜냐면 우리나라를 그렇지. 대표하는 주식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날그날의 뭐 이슈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요건 이제 삼성전자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인데 물론 이제 그때 코로나 그 언택트 유동성 때 뭐 9만 전자 갔을 때 요때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 수급에 의한 오버슈팅이었기 때문에 사실 요 부분은 이제 뭐 기술적으로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지만 사실 매물대나 여러 가지로 봐서 큰 의미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요 부분을 제외하고 추세선을 그어보게 이게 주봉이거든요.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완만한 N자형 파동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예나 지금이나 장기 투자로 성공한 주식은 사실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이제 그전에는 LG생활건강도 이제 뭐 물망에 오르고 리스트에 오르고 했지만 실제로 과거의 역사를 따져보게 되면 장기 투자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 보답을 해준 종목은 거의 뭐 삼성전자가 유리하다. 이제 이런 평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주식은 뭐 예를 들면 이제 굳이 꼽자면 삼성전자고 아니면 저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주식은 없다고 봐요. 차라리 시장을 물려주면 물려줬지 자녀들에게 물려줄 주식은 저는 사실 단언컨 대 이것만큼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그 와중에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했던 대표적인 주식인데 이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또 추세선 하단을 계속 올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쟁점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럼 HBM3를 엔비디아의 테스트 통과 못하면 문 닫아야 될 기업이냐? 그죠? 이제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분기에도 어닝을 잘 냈고 예상보다 좋게 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어닝의 기반은 HBM3가 아니라 디램이나 낸드 쪽에 가격도 올라가고 물량도 이제 증가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했을 때도 지금 사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역대로 이제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번 연도를 제가 이제 해봤는데 2021년 때 이제 구만전자 갔을 때가 이제 51조 6천억으로 이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찍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3조 원의 영업이익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삼성전자에 물론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 좀 더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예상치가 지금 39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역대 세 번째 영업이익이 좀 기대되기는 합니다. 일단 반도체 디램 업황 쪽이 돌아가고 물론 이제 온디바이스 쪽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면 이게 더 뭐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HBM3나 또 이제 오매불망 우리가 고대한 뭐 파운드리 쪽에서 가시적이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거보다 더 나갈 잠재력은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런데 HBM3로 이렇게 좀 억울하게 매를 맞을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삼성전자에서 HBM3라는 이 녀석이 이일까 잇몸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좀 삼성전자에 대한 좀 우리들의 고민들은 의외로 좀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HBM3가 잘 되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 플러스 알파에 저는 사실 이 카테고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 이제 올해 돈은 벌 거예요. 돈은 벌 건데 물론 이제 앞으로 뭐 기술 격차나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플러스 알파의 숙제 이쪽 영역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저는 HBM이나 이제 파운드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BM3 하나만으로 이렇게 두들겨 맞을 만한 종목은 좀 아니라는 예,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 HBM3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대로 성과가 없다 해도 다른 부분의 그 성과들 그것으로도 지금의 주가는 넘어서야 된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제 이제 또삼 트리오, 또비디아, 또이닉스, 또미반도체 보여드렸지만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빠졌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이제 영업이익률 78%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줬는데 일단 가격, 그다음에 받기까지 이제 걸리는 소요 기간 요런 부분들 때문에 좀 대체제로 좀 눈을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HBM3 논리는 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대체제가 조금씩 부각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 타이밍에선 삼성전자가 HBM3 논리로 좀 움직이지 않았으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디램이나 낸드 쪽,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쪽.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쪽에선 삼성전자가 뭐 사실상 1위라고 보는 게 맞는 게 디램이나 낸드 쪽 온디바이스에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를 갖고 있고 거기다가 실제 디바이스까지 갖고 있잖아요. 가전이나 휴대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논리로 이제 전환이 된다면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쪽에서는 조금 이제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같이 본다면 이제 애플이나 LG전자 쪽이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익 베이스는 이제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삼성전자를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또 사람 알아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가면 또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걱정할 건 없다라는 정도의 뭐 그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온디바이스 A짝으로 조금씩 이제 힌트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뜬금없이 등장한 게 LG전자. 근데 LG전자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분명히 부각을 받을 만한 녀석인데 이번 주에 냉각 시스템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 뜬금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LG전자의 상승 논리가 아니어서 조금은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쨌건 의미가 있다라는 일단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그죠? 이 부분. 그리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LG전자에게 온 디바이스 AI라는 논리를 갖다 붙이기도 되게 애매한 게 아니 당장 다음 달 10일에 애플이 WWDC를 하고 있는데
이 왕이 지금 이제 이 빅 이벤트가 있는데 아직 LG전자가 먼저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논리를 좀 펼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죠. 근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XR이나 로봇, 자율주행, 가전 등 이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누가 이제 트리거를 당기느냐, 누가 이제 도화선에 이제 불을 붙이냐 이건데 그 전에 냉각 시스템이 부각돼서 어쨌건 간에 이번 주에 주가가 강하게 반응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어쨌건 장기적으로 조정받고 행보했던 이 구간에 일단 매물을 한번 뒤집어 흔들었잖아요. 손을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이제 좀 신선해진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된다면 뭐 다시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어쨌건 이제 최근 HBM3로 대변되는 AI의 논리에서 어쨌건 새롭게 올라오는 AI의 종목이라는 쪽에서 저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을 뭐 지금 당장 뭐 뒤집기에는 뭐 아직은 시장의 논리가 워낙에 이쪽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런 시그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냉각 시스템이 부각되면서 연일 또 이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분석들이 쏟아지는데 이건 간과한 것 같아요. 이 냉각 시스템 역시도 어마어마한 전력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전력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러면 이럴수록 오히려 저전력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냉각 시스템 역시도 굉장한 전력을 먹는다는 쪽에서 과연 시장의 분석대로 그렇게 팽창할지에 대해서는 전 약간의 물음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건 뭐가 됐든 주식은 일단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LG전자는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을 보였고 자 여기서 이제 기세를 이어가려면 역시 뭐 다음 달 10일 이제 열흘 남았네요. 애플의 이제 WWDC 24 이쪽에서 이제 애플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어떤 정말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 호평가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뭐 비로소 이제 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건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지금 뭐 PBR이 뭐 1배가 안 되고요. 뭐 PER이 뭐 한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밸류적으로도 싼 주식이기엔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밸류가 이렇게 좋은데 AI가 묻어 있다면 전 무조건 관심 종목입니다. 예, 그거는 저는 뭐 그건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건 간에 먹던 밥이 이제 슬슬 질릴 때가 됐다고 하면 시장은 또 새로운 메뉴를 찾을 테니까 그런 쪽에서 LG전자의 의미는 상승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의 WWDC에 대한 관심이 더 이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도 애플 쪽으로 할애할게요. 자, 애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예. 이것. 예. 그래서 이제 1차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지만 예. 지금 그 AI 소프트웨어 예. 이쪽이 거의 고점 대비 한 20-30%씩 지금 빠져 있거든. 예, 이거 그러다 얼추에 좀 보니까 오르다가. 예. 이것이 이 애플 개발자 회의가 그 소프트웨어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맞아요. 그 잘 짚으신 거. 이거 그러니까 판을 뒤집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주도했던 이 AI의 판을 갖다가 애플이 이제 뒤집어서 자기 앞으로 끌어다 놓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6월 10일 날 개최돼서 그냥 한 주 다 진행이 되고요. 일단 뭐 개막을 하면서 이제 애플 그 iOS 이제 18 이거 공개하는 게 유력하죠. 이걸 먼저 이제 공개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이제 디바이스별로 OS를 또 공개하는 거죠. 그 OS 안에는 이제 최신 기능이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이런 도구들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예를 들면 이거죠. 개발자들한테 자 이런 도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팀즈 같은 거, 이 툴 같은 거 이런 걸 공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플이랑 개발자들은 애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 앱스토어에 이제 인공지능 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되는 이제 그 도구를 공개하는 날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앱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이드를 여기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제공하면, 야, 개발자들아, 자,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걸로 이제 소프트웨어 만들어 이제 이런 이제 행사라고 볼 수 있고, 이 주간 내내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이제 이 세션을 이제 100회 이상 하면서 계속 이제 개발자들이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면서 iOS 기반의 앱이나 게임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가이드를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이제 후속 이제 기사들이 이제 쏟아졌을 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고, 뭐 이제 아이패드나 맥, TV, 이제 비전 워치들 각 디바이스별 가이드가 다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핵심은 아이폰이겠죠. 아이폰이고, 그 다음 뭐 패드, 뭐 XR 쪽도 이제 애플 글라스나 이런 쪽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각 디바이스별로 뭐 이슈가 좀 쏟아질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제 뭐 초청 행사라고 해서 이런 개발자 중에서도 좀 이제 탁월한 애들은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한 3일 정도 이제
따로 진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쪽에서 좀 이제 킬러 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얘기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타가 이제 중요한 게 일단 애플은 이제 그동안 뉴스 언론 보도를 통해 갖고 오픈 AI와 이제 구글과 이제 협업을 이제 한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공식화, 예를 들면 어떤 iOS에서 이 부분을 오픈 AI가 담당했다 이런 식의 뭐 뭔가 조합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애플만의 어떤 생태계에 이제 폐쇄성이 드디어 벗겨졌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만약 시장에서 드디어 애플이 AI의 지각생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뭐 공부는 잘하더라. 온 디바이스 AI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좀 판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해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도의 AI 논리의 좀 변화 여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엔비디아 HBM3는 B2B 논리였어요. 네. 그죠? 각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주문하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우리가 HBM3 사진으로만 봤지 직접 만져보신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 가족분 중에. 근데 B2C 온디바이스 우리가 직접 만지는 쪽에서 구현되는 AI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애플의 이번 행사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관련한 종목들 제가 옆에 좀 붙여온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하드웨어 줄 논리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좀 하드웨어 쪽이 좀 당장에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LG 이노텍이나 BH 뭐 이런 PNH 테크 이런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안 좋았는데 얘들 꿈틀거렸거든요. 네. 어제 좀 장중 내내 좋은 흐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나열해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어쨌건 애플은 지금 음성 인식 AI 쪽에 좀 많이 특화된 쪽으로 많이 우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한 소프트웨어 주들은 이제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브리지텍이나 플리토, 뭐 셀버스 AI, 뭐 미디어젠 4x4 요쪽이 이제 애플 그 음성 인식 관련해서 이제 움직였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장 모멘텀 정말 온 디바이스 AI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 오픈 AI나 구글과의 협업이 공식화된다고 했을 때는 확장이 되겠죠. 확장이 되면은 온 디바이스 AI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삼성전자, NG전자 아니면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붙는 전공정 소재 등의 레거시, 그죠? 여기서 이제 기기 수요 증가했다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2단계까지 불거지면 이거 애플이 판을 바꾸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제 이벤트 쪽으로 이제 요쪽이 좀 당장에 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요 정도 이제 단계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주 굉장히 어렵고요. 또 계속적으로 좀 시장이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특히는 우리 시장이 더더욱 그러하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시장 이번 주만 보더라도 어쨌건 좀 테마적인 섹터는 움직였다라는 거죠. 어쨌건 이 애플의 어떤 WWDC는 우리 시장에 기본적으로 좀 테마적인 좀 시세는 분명히 좀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는 AI 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쪽으로 좀 확산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많이 좀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민은 이제 번지수와 타임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LG 이노텍이나 BH나 이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런 기대감이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그래서 이제 이격도랑 변동성이 좀 커요. 물론 이런 애들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애플 관련한 모멘텀이 우리 시장에 강하게 반영된다면 더 튀어나갈 수도 있기는 한데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출렁출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이런 종목들은요. 그럼 이제 좀 부담이 덜한 쪽에서는 뭐 예를 들면 자화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오른 게 없거든요. 그리고 뭐 PNH 테크 같은 경우에도 OLED 관련한 소재 쪽이긴 한데 예를 들면 뭐 BH나 덕산 네오룩스에 비해서는 지금 레벨이 좀 덜 올라 있고 그죠? 이제 플리토 같은 경우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좀 턴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종목의 이 풀은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콕 찍어서 뭐 어느 종목이 탑픽이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분의 성향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성향이 각기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메뉴를 이제 제시를 해드리면 이거에 한번 이제 돌려보시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부담이 없고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이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한 번씩 돌려보시고 야, 난 이게 부담이 없다 싶은 쪽을 선택하시는 쪽을 좀 강력히 권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던 놈이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늦게 배운 도둑질은 날 새는 줄 모르고 얘들이 추임매가 될 건 이건 시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거. 그렇다고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 결국 이제 애플 개발자 회의 예. 우리가 이제 일단 한다라는 거는 오케이 예. 이거는 결정된 거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장의 판이 바뀔 수도 있는 예.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은 살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일단 막상 네. 그 날이 돼서 결과물이 나오는 그 이후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애들이 어차피 애플량 그런 모멘텀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속성을 가지려면 결국 그 애플이 온 디바이스 A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영속성이 갖고 테마가 아닌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